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제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중등 과정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1차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점 두 개를 빵 집어넣어서 연립했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 과정에서부터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으로 가면 음함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확장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과정은 일단은 문자 자체를 좀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자. 또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형태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게 먼저 기억하시죠? x의 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n짜리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기울기의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기도 하더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형태의 수원 과정의 삼각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념편에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그다음에 탄젠트 60도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요걸 내는 학교들이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탄젠트를 아직 배운 상태가 아니어서. 삼각비는 배우지만 삼각함수로 배운 적은 없어서 이 정도 간단한 느낌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있어서 기울기를 좌표적인 표현을 쓰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거나. 자, 마지막 하나의 표현법이 있다면 이런 게 있었겠죠. 뭘까요? a분의 x 더하기 가 b분의 y는 1. 자, 이게 뭐였냐 봤더니 이 경우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x절편이 얼마? x절편이 a, y절편이 b자리를 지칭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대부분의 형태에서 이렇게 많이 뭐 연립해서 푸시는데, 연립하는 건 진짜 중학교 과정이고 보통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어차피 접선까지 쭉 쫓아다니니까 저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맞아. 오케이? 끝? 자,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치 관계예요. 위치 관계. 자, 일단 위치 관계는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얘가 뭐 m'x 더하기 얘가 m'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표준형의 관계에서 여러분 위치 관계를 따졌었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평행하다라는 게 나와요. 평행하다. 평행하다. 자, 어떻게 하면 평행하죠? 라고 봤더니 m이라는 놈과 m'이 같고 n이라는 놈과 m'이 뭐 해주면 달라주기만 한다면 얘를 평행하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똑같으면 평행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기억할 것은, 수직은 뭐 어떻게 됐더라? 기울기의 곱셈이 얼마더라? 네, 마이너스 1이더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거 간단하게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 왜 그런지. 이거는 서술형에서 가끔씩 학교가 묻거든. 실제 아까 우리가 A스텝으로 지워버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냥 그걸 한번 볼까요? 원래 제가 그런 거 설명 잘 안 하는 편인데, 자, 어디 있었냐면 1012번이에요. 1012번. 1012번이에요. 보인고 문제죠. 보인고 1015번 보시죠. 거기 지웠는데 그냥 그 옆에다가 이 증명 정도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걸어요. 그냥 y는 mx라고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m'x라고 걸어주세요. y는 m'x. 아직 수직인지 몰라요. 수직이 되는 조건을 찾는 거니까. 그럼 수직이 되는 조건을 어떻게 찾느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를 x는 1,0이라고 하는 직선을 잡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1,m이 될걸요.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1,m'이 될걸요. 1,m'. 네, m'. 그럼 얘가 직각이 되는 조건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직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세요? 피타고라스 보이지 않으세요? 피타고라스.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는다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Q다라고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죠? PQ라고 하는 것의 길이의 제곱은 O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럼 PQ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봤더니, 여기에서 요것만큼 뺀 거니까, 얘는 m-m'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O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피타고라스가 여기서 성립을 할 거니까, 또는 점과 점사의 거리로 풀면 얘는 이렇게 풀리겠고, 여기는 1 플러스 m'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리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정리해 보는 거야.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의 제곱은 2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이렇게 소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m하고 m'의 결과는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눴더니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워뒀던 부분들이 실은 학교에서는 서술 형태로 가끔씩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억만 해두라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0 빡 잡아서 원점을 한 점으로 잡는 순간 문제가 편해지겠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있던 1012번을 여러분 보고 만약에 설명하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걔네들을 만나는 교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상태를 그리셔서 직각삼각형 그냥 피타고라스 거시면 문제 없게끔 만들어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쌤 거기 m하고 마이너스 n분의 1이 서로 간에 역수관계 마이너스 1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 이미 내가 외워버린 거죠. 여기서는 설명하라, 증명하라고 요청하면 실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걸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일치라는 게 있죠. 일치는 얘도 같은 게 일치인데 일치는 진짜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일치는 너무 뻔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죠. 뭐가 더 들어가느냐? 이게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이게 뭐야? 이게 음함수 표현, 다른 말로 도형의 방정식 표현인 겁니다. 일반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각각의 문자를 달리준다고 했을 때 잘 살펴보시면 요 A하고 B는 어디에 관여하냐면 기울기에 관여하고요. B하고 C다라고 하는 것의 변형된 비율 자체가 Y절편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기울기니까 쟤는 저기 왼쪽에 M에 관여되는 부분이고 얘는 N에 관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첫 번째 평행하다 라고 물어보시면 기울기를 담당했던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고요. 그리고 C'분의 C다라고 하는 Y절편에 관여하는 문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울기에 관여했던 문자가 A, B, A', B'인데 그걸 우리가 한번 저기로 변형해 봤더니 결론은 뭐더라? 이거더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일 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표준형으로 읽어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막 봤어요? 중학교 때도 이런 걸 했어요? 평행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어요? 그럼 얘네들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평행하다 수직으로도 물어보지만 더 중요한 건 평면을 어떻게 쪼개느냐로 물어봐 버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바로 볼 거야. 일단 그래 잠깐 쪼개 볼 거니까. 자, 뭐냐? 얘들아, 우리가 직선이 만약에 위치관계를 따졌을 때 직선을 3개를 주면 위치관계는 이렇게 평행한 세 직선의 구조가 완성이 될걸? 그러면 얘들아, 어떤 평면, 무한평면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 직선 3개로 우리가 한번 쪼개버리면 몇 개로 쪼개지니?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질 거야. 아하, 직선 3개에 의해서 4개의 영역으로 쪼개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되겠니? 자, 이제 두 번째 위치관계를 어떻게 내느냐? 아, 그럼 얘는 다 평행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한 직선이 이 직선에 평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영역은 몇 개가 되죠? 예, 6개 영역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만나는 구조인데 뭐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요. 네, 이렇게 갔을 때 이때 영역은 또 몇 개로 쪼개지죠? 네, 얘가 6개 영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 그려드린 이 그림들은 실제로 영역의 개수, 어떤 평면의 개수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결국에 뭐랑 또 유사한 부분이 있냐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네, 이 조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직선 3개를 가지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많죠. 그렇잖아.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이 형성이 되잖아. 근데 삼각형을 못 만드는 조건하고도 얘는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쌤 6개 말고 또 다른 평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쪼갰다고 쳐봐.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얘가 7개 영역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개수가 제한적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건 영역의 개수로 묻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합니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실제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왜? 답이 하나가 아니거든. 2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내용부터 잠깐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제가 문항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봐줘봐, 니네가. 일단 첫 번째 283번 봐볼래? 283쪽 봐볼래? 998번 봐봐. 거기 단어만 체킹해보자. 키워드만. 첫째 뭐? 거기 보니까 몇 개 부분으로 나눠져? 6개로 나눠진다. 체킹해볼까, 준우? 여기 6개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998번에 보시면 단어의 좌표 평면이 6개로 쪼개진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999번에 나와 있는 표현 한번 봐볼까? 뭐라고 돼 있어? 6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라고 돼 있을 겁니다. 가능합니까? 자, 1001번 한번 봐보실래요? 1001번을 봤더니 문제 속에서 뭐라고 요청했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1002번 문제 봐볼까? 청담고 뭐라고 그랬죠? 삼각형을 뭐하지 않도록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평면에 대한 또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영역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요거 갖고 그죠? 요거는 어차피 삼각형이 만들어진 조건이니까 요 왼쪽에 있는 3가지 조건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풀어보자. 자, 어떤 거냐면요. 예, 그걸로 봅시다. 앞쪽에 있었던 문제 998번으로 한번 잠깐 봐볼까? 998번. 그리고 시간 드릴 테니까 잠도 좀 깨라. 잠도 좀 깨시고 이제 학교를 당분간 또 일주일 동안 나가시니까 아마 좀 피곤하실 거야. 자, 그럼 봐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2x. 자, 998번 문제를 봤더니 2x 플러스 y 더하기 1은 제로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 3x 마이너스 2y. 예, 플러스가 5 이퀄 제로다라고 되어 있죠. 뭐야? 기울기를 알려줬는데 기울기가 달라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두 개가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만나는 조건은 기울기와 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른 직선 하나가 mx-y 더하기가 4 이퀄 제로거든요. 그럼 여기 기울기만 써볼까요?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야.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얘가 2분의 3이에요.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얘가 m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냐면 몇 개로 쪼개졌다? 6개로 쪼개졌다라고 했거든. 그럼 해보자. 첫 번째 있는 요소는 여기 주어진 얘랑 뭐 해주면 되죠? 네, 평행하면 되죠. 그럼 6개 쪼개지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요게 있죠. 그죠? 요거랑 평행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주황색 버전 뭐야? 기울기가 요거랑 같아지는 케이스. 두 번째 파란색은 뭐야? 두 번째 파란색은 요 케이스겠지, 그지? 얼마? 마이너스 2. 마지막 세 번째 6개로 쪼개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그게 뭐라고 그랬니? 예, 교점을 지날 때,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때. 그럼 이 교점을 한번 좀 찾아보는데 이따가 교점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연립을 좀 할게요. 그럼 여기 2배 했더니 얘가 4x 더하기 얘가 2y 더하기 얘가 2는 제로가 되어서 두 식을 짜잔 덧셈을 해봤더니 7x 더하기 얘가 7은 0이 되면서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를 뿅 집어넣었더니 y는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 야,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빨간색은 마이너스 1, 1을 얘가 지내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의 m이라는 놈은 이게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3개의 값을 구하시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원래 있던 직선에 평행한 거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을 지나 이렇게 뚫어버리면 나오죠. 그죠? 요거 여기가 어차피 2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저게 위치 관계를 따지는 문제였구나 라고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평행과 수직은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활용하는 이 패턴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뒷장을 한번 잠깐 넘기셔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999, 그 다음에 1001, 1003, 그러니까 그냥 홀수 번째로 해서 3개 연단 한번 쭉 가보실래요? 999, 1001, 1003번.
한번 화나보세요. 졸리신 분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999 1001 1003번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지난번부터 얘기를 드리지만 그리셔야 돼요. 진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쉽고 검산이 편해지는데 여러분 안 그리시면 안 되거든요. 졸리신 분들은 진짜 좀 나갔다 오세요. 다현이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옷을 벗으세요. 준우 괜찮니? 준우 턱 깨고 있으면 나중에 허리가 나가서 혹시 졸리시면 지금 좀 나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자, 계속 말씀드린 계속 그려보세요. 어차피 저 개수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고 삼각형을 이루냐 못 이루냐도 결국엔 똑같거든요. 패턴이.
풀 때 1001번은 실제로 앞에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1번은 뭐 풀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999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두 개가 있죠. 두 개라기보단 기울기를 알 수 없는 놈이 두 개가 있죠. 그때 일단 팁을 좀 드리면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얘네들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같다라고 가정해보면 K 값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K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실수값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얘네들 무조건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가 정말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 주어진 얘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 두 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를 얘가 관통한다는 느낌이거나 평행하다라거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결론은 이거였잖아요. 뭐였어요? 6개 영역을 쪼개라 라고 했던 거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같아지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지?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봤더니 그냥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기울기 K짜리라고 쓸게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가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가 K분의 2짜리라고 잡을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됐을까 봤더니 첫 번째 이 직선. 물론 얘가 움직이진 않지만 여기를 이렇게 잡아놔서 얘가 돌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 직선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찾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되거나 그래서 여기서 K값은 2가 되고 K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두 개가 나왔겠죠. 자, 이제 뭐 남았죠? 바로 이 점의 교점을 지나는 거겠죠. 그래서 교점을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 두 식을 연립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 두 식을 연립한 게 얘가 지난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두 식을 더해버렸더니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X 마이너스는 얘가 0이 되어서 굳이 우리가 식을 다 계산하자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다라고 하는 놈은요. K 플러스 Y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 Y라는 놈은 마이너스 X 더하기가 1이다 보니까 얘는 K 더하기 1분의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1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K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이렇게 두 개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다가 얘네들은 어디다가 통째로 이쪽에, 그죠? 완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을 찾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2가로에 K 플러스 1분의 2란 놈에다가 K 곱해지죠? 얘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다라고 풀어서 뭐를 갖다 곱할까요? K 플러스 1을 갖다 곱셈을 하게 되면 얘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K의 제곱 마이너스가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4K 얘가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면서 이때 K 값은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K가 0 하고요 얘가 5가 나오는데 K가 0이 나오면 이상해지죠? 이상해집니다. 왜 이상해지느냐?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K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경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제로가 돼버리면 Y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제로가 되면 X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X가 2다라는 형태가 되어서 그래프 구조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또는 다른 말로 거기 문제에서 6개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했었는데 그 6개 영역이 잘 봐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왜 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K는 제로가 될 수 없고요. K는 5가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5 하나, 2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혹시나 이거 근각계수 관계를 5로 잡으셨다고 하면 그건 잘못 푸신 거예요. 0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로 풀어서 어차피 얘는 5가 나오거든요. 합으로 해도. 근데 그건 잘못된 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면 얘는 6이 되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01번, 1003번은 같은 패턴이니까 한번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교육청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997번입니다. 거기다 좀 써놓으실까요? 제가 아까 다 찾아봤는데 997번 개포고등학교 2017학년도 이 문제가 그걸 써놓으실래요? 2013년 3월 평가원 3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2013년 3월 교육청 정확하게 고2 학년들 대상으로 치러진
교육청 모의고사였습니다. 그거를 변형했어요. 약간 변형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교육청에서 출제했던 모의고사를 하나 보고 이거랑 유사한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면서 몇 가지를 추적을 해보자고. 얘들아, 아까 우리가 분명히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간단하게 피타고라스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지금 원래 수직이잖아. 수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지? M'을 이렇게 주는 거지. 즉 문자를 더 늘리지 말고 한 문자로 정리해 주세요.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 자, 997번 한번 봐보자. 뭐라고 요청되어 있냐면 직선이 3개래요. 어떤 직선이죠? 하나는 y는 3x, 하나는 마이너스가 3분의 1x, 또 다른 놈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이랬더니 이 둘러싸인 종이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가 조금 짜증난다고 해. 그럼 봐볼까 일단? 여러분 문자가 없는 것들 기준으로 그려봤더니 3x가 이런 느낌, 마이너스 3분의 1x가 이런 느낌인데 이미 애초부터 얘는 수직이야. 그걸 여러분이 눈치를 까야 이 문제가 쉬워지겠지? 자, 기울기가 양수인데 y절편 6이면서 올라갔으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겠지. 이게 y는 mx 더하기 6이다. 이렇게 그려봐야지. 자, 그럼 이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여기 있었던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 문제에서 분명히 이등변이 된다고 하지 않았니? 이등변이 된다? 이등변이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직각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지. 아, 문제를 이등변만 준 게 아니라 직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려내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야, 너 직각 이등변 풀어버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되겠냐? 되겠어? 요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쓸 수 있는 스킬이 많아. 뭐 삼각함수를 배우셨으면 삼각함수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푸는데 일단 저는 좌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이등변이 됐다는 얘기 45도가 됐다는 얘기고 얘도 45도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들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얘가 1대 얘가 루트이거든. 그럼 이 교점의 좌표들을 계산해줘야 되는 게 맞겠네 라는 거지. 일단 맞아. 교점의 좌표를 일단 계산해보면 맞겠네. 얘가 빵, 빵일 거니까.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의 문자로 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산은 가능해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 두 개를 갖다라고 놨고 풀어보면요. x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생기냐면 얘가 3-n분의 얘가 6이다라는 형태로 제가 암산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당연히 얼마냐면 얘가 3-n분의 얘가 18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네, 요거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과정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얘는 이렇게 연립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계산이 되네. 자, 넘긴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 얘가 3분의 1 더하기 얘가 m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그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걸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m분의 얘가 2입니다. 이렇게 좌표가 일단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좌표들을 계산했다라는 게 목적인데 한 가지만 더 봐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1대1대 루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1로 잡으면 얘가 루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 어떻게 잡을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다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OB라고 하는 길이에 해당되는 것들, 그죠? AB가 몇 대 몇이더라? 1대 루트 2더라. 이렇게 풀면 되겠지. OB라고 하는 형태 대 AB다라고 하는 길이가 1대 루트 2더라 라고 해서 연립에서 푸는데 이 계산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짜증난다. 기가 막히게 짜증난다. 그래서 이제 OB하고 AB 1대 루트 2. 그래서 OB의 길이 이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래 풀도록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OB라고 하는 형태가 선생님 이거 그냥 문자 A, B 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면 똑같이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죠? AB다라고 하는 것이 루트 2의 OB의 길이랑 똑같다라고 잡아서 이걸 각각 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M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의 값이 얼마냐? 이거 찾으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AB다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창의의 제곱인데 어때요? 숫자가 되게 커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OB다라고 하는 형태도 봤더니 이 길이도 근데 어때요?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 원래 이걸 계산을 쫙 풀려고 하면 만만치 않아서 막 머뭇거리는데 실제로 저는 한번 해보긴 했어요. 연습장에 아까 해봤는데 요게 계산이 되긴 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걸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면 실은 뭐가 불편하냐면 이게 불편한 거야, 얘들아. 준우야, 여기 좀 봐볼까? 거기 기대시면 많이 졸려요. 자, 봐봐.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 얘들아, 우린 여기 가운데를 M이라고 연결하면 이렇게 가면 얘가 수직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뒤에 얘기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거랑 이것도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2가 되죠. 왜냐면 이게 45도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수식이 너무 불편해서 짜증나 버리니까 나는 OM의 길이 대 누구? OB다라고 하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2다라고 풀어서 OB다라고 하는 형태가 루트 2의 OM이다 라고 푸는데 문제는 이 OM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풀겠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점과 직선의 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요와 같은 수식이 있고 외부의 한 점이 x의 1, p라는 점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렸을 때 여기를 h라고 하는 수선의 발의 위치를 잡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선의 발의 형태까지 거리는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공식 잡혔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로 잡지 않았었니? 동의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이 OM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루트 2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이 뭐였었나 봤더니 mx-y 더하기 6은 제로였고 저 점도 특별하게 얘가 0,0이니까 식이 참 예뻐지잖아. 루트에 제곱하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빵빵 집어넣을 때 어차피 절대값 안 써도 되잖아. 6이니까. 그럼 이 상태의 계산이 딱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OB라고 하는 길이만 계산하시면 되잖아. 그럼 OB라고 하는 건 이거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루트에, 그죠? 루트에 얼마냐? 3-m의 제곱분의, 그죠? 이거 통분합시다, 그냥. 요거 제곱했더니 얼마가 되고, 얘가 6 곱하기 1이라는 놈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냥. 6의 제곱 곱하기 1로 주고요. 18은 6, 3, 18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줘도 되겠죠?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이세요? 이 A조법 그냥 끄집어내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가 해당되는 이 과정을 한번 쭉 좌변과 우변을 살펴보니까 왼쪽은 참고로 3-m의 제곱은 루트를 벗기고 나갈 절대값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를 6의 제곱으로 묶잖아요. 그럼 얘는 6은 튕겨 나가고 숫자가 1 남고 9 남아서 여기가 루트 10이라고요. 이것의 오른쪽 숫자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거 갖다 곱하면 얘가 6루트 2였다고요. 그럼 아까보다 계산에 부담이 좀 적어지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줬더니 얘가 루트 5가 남아서 대각선끼리 곱셈하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에 얘 곱하기 얘는 5m의 제곱에 더하기 5였을 것이고 절대값 3-m과 동일함을 우리는 확인하지.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5m 제곱 플러스 5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오른쪽 숫자가 9-6m 플러스 m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넘겨봤더니 4m의 제곱 플러스 얘가 6m 얘가 얼마이니? 얘가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2m의 제곱 더하기 얘가 3m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면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m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이지만 어차피 음수값은 선택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 그치? 저는 이 평가는 교육청의 출제 의도는 뭐였을까라고 보면 아마 이거를 이렇게 풀잖아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전 직관성을 갖고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었더니 진짜 여러분
A4 용지를 제가 좀 큰 글자로 쓰는데 1장 반 정도 걸립니다. 계산하면. 근데 그거에 더해서 연하에 오는 짜증스러움은 장난이 아닌 거죠. 실제 제가 왜 그럼 직각이등변을 줬을까? 요 M이 실제로는 뭐죠? 외심이죠. 외심이기도 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예쁘게 나오니까 이런 걸 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교육청에서 기출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개포고만 쓴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얼마인지 이건 출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푼다. 이거는 진짜 시간 엄청 잡아먹을 거야. 거의 한 6분, 7분 잡아먹을 거. 50분 동안.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딱 해보고 이 점과 점 사이가 오이씨 이건 좀 안 맞지 않겠다 싶으면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석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유사한 거 한번 몇 개만 더 추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 지운 것도 있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간단하게 좀 보죠. 1000번 하나 잠깐 다시 1016번부터 볼까요? 1016번 하나 보고 여러분께 한 문제 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1016번 한 번만 잠깐 봐보자. 어려운 거냐? 아니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잘못 읽으시면 문제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1016번 바로 설명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좌표평면에서 두 1차 함수가 2,3의 수직으로 만나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 거야? 수직 조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를 좀 줄여달라며. 그럼 어떻게 쓸까? fx라고 하는 과정이 지나는 어떤 표현에다 그냥 하나 잡아주면 되지 않겠냐는 건데. 자, 2,3에서 만났대요. 그러면 일단 fx는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2,3. gx라는 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 문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수직이라는 표현을 갖다 줘버리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1016번. 선생님 그런데 뭐라고 요청했냐면 f에 마이너스 2가 있대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가 4n 플러스가 3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g에 6이래요. 그럼 여기다 6을 똥 집어넣었더니 얼마? n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가 3 이렇게 됐던 거겠죠?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같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돼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식하고 요식이 같아진다로 풀어보니까 m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상태. 즉 m은 하나가 1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m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째, m이 1이면 fx가 얘가 1 들어가다 보니까 x 더하기 2이 되고요. gx라는 놈은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나와요. 두 번째, m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fx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gx라고 다를 소냐? 똑같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고. 어차피 이거나 세트로는 똑같다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f의 3 그랬잖아요. f의 3은 4. g에 얼마를 물었죠? g에 3을 갖다 물었네. g 3은 얼마죠? 집어넣었더니 2가 되어서 곱셈하시면 정답은 얼마야? 8이 나오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좀 문자 처리를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를 이렇게 해서 한번 표시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아까 응강요거 잠깐 빼놓기 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1000번 하나만 풀어볼래요? 1000번. 1000번 하나만 풀어봐주세요. 1000번. 아까 A스텝으로 따로 빼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1000번 하나만 그냥 풀어봐. 다 이해되셨으면 넘기셔서 1000번 한번 더 풀어봐. 응과.
진짜 거의 계산이거든요. 진짜 거의 계산이니까. 자, 수직이고 만났다 그래서 좌표 대입하고 하는데 계산이 막 복잡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랑 2, 4 똑같이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볼까요? 자, 몇 번이야? 1000번. 1000번의 답은 나오셨죠? 계산 되셨죠? 준우 답 나왔니? 혜연이 답 나왔니?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정답은 체킹하고요. 자, 그럼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좀 특이한 거 몇 개만 잠깐 봅시다. 972번 때부터 앞으로 좀 돌아가서 앞에 안 풀어드렸던 별표를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제 중요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개념 정리를 조금 더 하고 가면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잠깐 봐볼까? 실은 아래에 있는 문제 제가 A셈으로 빼버린 문제하고 완전히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죠? 마름모래, 마름모. 야, 마름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니니? 원래 이게 이 내변의 길이 같은 거잖아. 이게 같은 게 원래 마름모잖아. 근데 마름모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대각선을 서로 가는 것을 뭐 하더라? 수직 2등분 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자, 그럼 거기 문제 봐보자. 자, 972번 반포고등학교 문제. 자, 그림같이 좌표 평면이 마름모 체킹해볼래? 마름모가 있다. 그럼 점 AC의 좌표가 각각 3,5가 되고 1,1이 되는데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는 궁금하다라고 요청을 한 거란 말이야.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현재 지금 내가 모르는 게 BD더라고. 근데 A는 뭘 알고 있냐면 요게 3,5고 얘가 1,1인 거 알아. 마름모는 대각선을 서로 가는 뭐 한다? 수직 2등분 한다가 목적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중점 좌표를 계산해야 되겠지. 이걸 M이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2,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3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BD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겠고,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저기서 뭐를 찾고 기울기를 찾으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들어가서 얘가 얼마? 2더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죠.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 상태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AD를 찾을 수 있겠지. 즉 마름모는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이면 이거 중점을 활용하는 뜻이고 AC의 기울기를 통해서 BD를 거꾸로 찾아내세요라고 하는 문제밖에는 언급할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정리를 이렇게 하네.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버리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요. x 마이너스 2가 돼서 넘겨와 보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얘가 제로다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꼴로 표현이 됐네요.
자, 순서대로 봐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A라고 잡았고요. 요 값을 B다라고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A분의 B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런 거 확인하죠. 그냥 특이한 성질 하나는 그냥 기억해라라는 거야. 말은 뭐?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2등분 하더라. 984번 들어가겠습니다. 전 특이한 것만 봅니다. 특이한 것만. 여러분 기억해달라고 해. 자, 984번 문제를 또 봤더니 또 이상한 얘기를 막 해. 어떤 이상한 얘기냐 봤더니 일단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사각형이 뭐더라? 정사각형이더라 라고 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각각의 문자를 이렇게 잡아놨어. 뭐라고 요청했을까? AD를 이렇게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해달라? 이렇게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정사각형 준 이유는 당연히 길이 같다를 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닮음이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닮음이야. 자, 동그라미 X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가 되겠죠? 여기 직각일 것이고 그럼 여기도 직각일 것이고 위로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X고 얘가 뭐 동그라미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X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다 돌지 않겠니?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완전 끝나버리지. 자, 쌤이 무슨 소리죠? 라고 봤더니 얘들아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였을 때 재미난 사실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C에서도 내가 수선해발을 만약에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림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요 닮았어요. 그죠? 닮은 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크기가 비슷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그것의 빗변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인데 여기도 이거랑 이거의 빗변의 길이 이거라서 똑같아서 이 두 개는 합동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4,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가시면 제일 빨라요. 그러면 C의 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2에서 4만큼 더 갔으니까 얘는 6, Y좌표 2. 그럼 C좌표 6,2로 끝났죠. 얘가 얼마인데요? 얘가 0,4로 끝났죠. 그럼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2,0로 끝났죠. 자, 이제 여기서 이걸 굳이 뭐 따로 더 삼각형을 안 보여도 상관없죠. 왜 상관이 없냐면 평행사변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어떻게 되죠? 요거의 중점과 요거의 중점이 일치한다니까 얘가 X의 좌표가 합이 6이고요. Y좌표 합이 6이에요. 그럼 여기도 합이 6이 되려면 요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얘가 4,6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시 한 번만요. 2,0, 4,0 X좌표끼리 더하면 6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6 나와야 돼요. 여기가 6 나오니까 여기도 6이 나와야 돼서 이 점의 좌표가 4,6으로 끝났대요. 그쵸? 그래요. 이거 갖고 문제를 풀어요. 어떻게 풀죠? 자, 문제에서 요청하는 바가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닮음으로 풀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주어진 이 형태의 요점의 좌표가 빡 뜹니다. 닮음으로 가볼까? 저는 닮음이 편하긴 한데 가볼까? 얘들아 잠깐만 여기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요 X자를 끼고 돌면서 직각을 끼고 돌면서 정확하게가 2배가 되거든. 그럼 요 직각을 끼고 돌면서 여기가 X니까 얘도 2배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8이야. 얘분의 얘가 2배가 되는 것처럼 얘가 4면 얘는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해당되는 요 거기 문제 절편을 표시하라 그랬지. 요 점의 절편의 위치가 마8,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알파는 마8이었던 게 확인이 되죠. 거기 문제에서 X절편을 알파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쌤 이제 어떻게 또 갑니까? 요 점의 좌표가 또 필요한 거거든. 요 점에 Y절편의 변화 형태가 또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되죠? 요 x를 끼고 돌 때를 봐볼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봐볼까라고 해서 요점의 좌표를 잡아도 상관없겠죠? 맞죠? 아니 이렇게 볼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형태가 그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요점의 좌표를 찾는 게 거기 문제 속에서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베타라고 얘기했었던 거니까 그 베타 하나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해당되는 요걸 갖다가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요걸 갖다가. 됐어? 자, 그러면 주어진 패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볼게요, 그냥. 지금 현재 보시면은 원래가 지금 현재 요 길이를 아직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간 거지만 실제 계산하면 얘가 2루트 5가 되고 얘가 2루트 5가 되죠. 맞죠? 2루트 5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 끼고 도는 게 2배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 이게 4루트 5가 되는 게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2에서 얘가 루트 5를 곱한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루트 5를 갖다 곱해. 또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만 루트 5를 갖다 곱하면 이거 얼마가 되니? 이 좌표가 10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1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가 돼? 얘가 1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정답을 해서 베타가 14였던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갖다 빼면 정답은 얼마더라? 22가 되더라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왜 굳이 이렇게 풀어요? 그냥요. 진짜 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닮음이 보이면 그게 더 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직선 DC의 방정식을 제가 구할 수 있잖아요. y-2 x-6 기울기 보니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쌤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얘가 12 더하기 얘가 2가 돼서 아니죠 마이너스 얼마냐 얘가 그렇죠 요게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그냥 14인 거 되는데 굳이 뭘 이렇게 쓰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세요. 알겠죠? 닮음이라는 전 특수한 경우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목적이니까 각각 x 동그라미 표시해서 2배니 2배가 되니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요 직각에 대해서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죠? 어차피 닮음을 쓴 거긴 하지만 그 공식을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그 비율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 한 번 넘겨봐. 원래 그냥 빼놨는데 그냥 풀자. 992번 한번 풀어볼래? 992번 똑같아. 완전 똑같아. 한번 풀어봐봐. 992번입니다.
Bluetooth mode. 자, 앞에 패턴하고 거의 똑같은데 비율만 좀 다르게 준 것 같아요. 그죠? 비율만 좀 다르게 준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만 같이 한번 얘기하고요. 우리는 정점으로 좀 넘어가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앞쪽에 있었던 문제랑 차별점은 길이적 요소를 하나 더 준 거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992번 양재고등학교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얘네는 그냥 거기에 길이 자체를 루트 10이라고 줘버린 거니까 그건 뭐랑 똑같은 거죠? 아래쪽에 해당되는 여기가 지금 현재 3이라고 준 거, 얘가 루트 10이라고 준 거면 얘는 그냥 1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BC잖아요. BC, 그죠? BC. BC는 어디 있죠? 이쪽에 있었던 거니까 요 점 두 개만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수선의 발을 그으셔서, 그죠? 여기를 X, 여기를 뭐 동그라미 표시하면 직각에 대해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똑같겠죠? 근데 직각을 끼고 놀 때 동그라미 입장에서 1분의 3이니까, 그죠?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똑같은 빗변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합동 조건에 따라서 1분의 3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는 얼마? 4,3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죠. 그럼 제가 요점 좌표 계산할 때 저는 닮음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어차피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한다는 성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x좌표의 합이나 x좌표가 똑같아야 돼서 얘는 1컴마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좌표의 합이 4니까 여기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아요? y-4 x-1 대가리 잡아주시면 4-1분의 3-4라고 잡아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3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냐? 거기 찾아보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답인가요? 4번 답?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닮음 조건을 좀 잘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개념편 갖고 계신가요? 개념편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잠깐 한 번은 드려볼까 하는데 개념편을 한 번만 잠깐만 같이 봅시다. 없신 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좀 같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 자, 다른 건 없고요. 351쪽 한 번만 좀 봐주세요. 351쪽. 351쪽에 보시면 아래쪽 하단부에 해설이 하나 들어가 있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작은 글씨 있죠.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게요. 현재 여러분 고등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얘를 갖다가 대충 이렇게 넘기던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걸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357쪽에 보시면 아래 하단부에 해설 그래가지고 좀 작은 글씨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거 한번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일단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정독해봐.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거기 첫 번째 줄 한 번만 잠깐 봐보실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해서 일단 두 개를 설명했는데, 일단 표현법이 일반형 구조입니다. 일반형 구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서 이 단어를 밑줄 치셔야 돼요. 동시에 0이 아닌 임의의 상수. 그거 좀 체킹해 주실래요? 동시에 0이 아닌 임의의 상수. 자, 동시에 0이 아닌 임의의 상수가 왜 중요한가 설명할게. 자, 일단 첫 번째 m을 잡아놨고, 이렇게 하나 잡아놨고, 그 다음에 n이라고 잡아놨고, b' i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지금 잡아놨단 말이야. 그럼 동시에 0이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m하고 n이 둘 다 0이 돼 버리면요, 얘네들은 원래 직선의 표현 방법 중에 왼쪽에는 음함수 꼴인데 그 해당되는 꼴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쪽이 0이,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0이 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가능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어떤 직선을 표시하냐면 n이라고 하는 것과 L'이라고 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을 내가 창출해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겨져 있는 직선들이 얼마나 많겠니? 이거를 한번 더 표현해봐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두 개의 기준선을 주는 순간 새로운 뭔가를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쪽으로 가시는 분들 기백을 하실 건데, 기백에 보면 이게 기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저. 그래서 평면 벡터에서 두 개 벡터가 주면 나머지 모든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두 벡터를 갖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등장이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두 개가 뭔가가 제시가 되면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데, 그 시스템이 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처음 볼 때 생소하다고. 왜 생소하냐? 봐봐.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볼래? 원래 이 단원명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써봐봐. 1차 결합이라고 그래. 1차 결합. 그 옆에 기억번 옆에다가 써봐. 1차 결합이라고 한다. 1차 결합은 뭐냐면, 모양과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냥 말 그대로 실수배 해준 거고, 실수배 해준 거야.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더해보면 어떤 새로운 창작물이 나올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게 포인트인데, 둘 다 동시에 0이 되지 않는다니까 첫 번째 거기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m이 0이고 n이 0이 아닐 때, 두 번째 형태는 m이 0이 아니고 n이 0일 때, 세 번째 형태는 둘 다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가 m이 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식은 n가로에 이렇게 되어 있을걸요? 근데 아까 그럼 어떤 단어가 붙어 있었죠? 임의의 상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게 뭐죠? 항등식인 거잖아요. 맞냐? 준우야, 쌤 오늘 지금 여러 번 깨우는데 좀 일어나려고 노력해봐. 이게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얘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형태가 오든지 간에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이게 0일 수밖에 없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대로 당연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가 ax 더하기가 by,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가 0이 아니라면 얘가 0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새로운 직선이 아니라 기존 직선을 표시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뭔데요? L'이에요. 이건 뭔데요? L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둘 다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m가로에 ax 더하기가 by 더하기 c, n가로에 a'x, b'y, c' equal 0. 이게 새로운 직선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다 기존 직선인 거고. 근데 문자가 두 개 붙어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 얘를 m이 0이 아니라는 전제로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가 c 더하기 요 문자를 한 문자의 비율 k 값으로 달아주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봐봐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K에 관한 항등식 표현인 거지. K가 막 자꾸 변해. 1이든 2든 다시 말해 n분의 2 변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막 조작을 하는 거지. 2, 3, 뭐 7, 5, 마이너스 1, 3, 5, 6 이렇게 조작을 하되 그 K값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이 계속 변할 때마다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K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는 제로. 그러면서 자동으로 얘가 는 제로가 표시가 된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봤더니 이 표는 뭐야? 이게 L'이고 이 표는 뭐야? 이게 L인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표는 뭐냐면 L과 L'의 뭐를 동시에 는 0이 되는 게 교점이니까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었던 거야. 새로운 직선. 다시 말하면 기존에 준비된 자원들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직선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해당되는 변환 과정이 이와 같은 K에 관한 상수를 하나 붙여보면 새로운 형태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중요한 거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얘는 원래 주어진 거고요. 얘도 주어진 건데 이거 말고 이 두 개가 기준이 되는 어떤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뭔가 믹스해보는 거지. 오늘 보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는 뉴스인지 안 되는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태국인가요?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참고로 오늘 저희 학원 단톡방에 뜬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오염물질을 접하시면 이게 만진 손으로 얼굴을 닦는 게 더 심각하대요. 비말 접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게 이렇게 성분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오염됐는데 이걸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쩌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질 때가 있죠. 안경을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거나 그게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코로.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르는 물에 한 30초 정도 비눗물로 씻거나 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쓰거든요. 이따 놔둘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흐르는 물을 계속 씻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쉬어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막 밤새고 과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오면 병균을 이겨내려고. 뭐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태국에서 우한 폐렴 그거 가지고 오늘 기사가 어제 밤인가 하나 떴었는데 그 혹시 보셨어요? 어떤 무슨 독감 그 치료제하고 에이즈 치료제를 섞었대요. 섞었더니 이렇게 약간 섞어서 주입을 했더니 괜찮아졌다는 거야. 괜찮아졌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두 개를 짬뽕해서 먹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짬뽕을 했다 치자.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뭐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뭐 개 구충제인가요?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구충제를 먹고 좀 호전이 되거나 이 의학적으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도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거겠죠.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희망을 끊어놓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준에 여러분에게 딱 두 개의 블럭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블럭을 가지고 새로운 블럭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1차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결국에는 한 문자, 두 개가 해석이 너무 힘드니까 한 문자로 잡아서 K에 관한 항등식 표를 잡으면 여러분이 이런 직선을 항상 뭐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그 다음 새로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지수를 품고 있는 직선은 반드시 교점을 직접 잡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이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 때 교점이라는 단어의 키워드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원하고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형태도 이렇게 똑같이 1차 결합으로 만들어냅니다. 원하고 직선을 지나는 또 다른 무엇인 뭐 이런 도형 이렇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1차 결합을 통해서만 만들어냅니다.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걸 나중에 뭐라 하냐 공면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는데 자세한 해설이 거기 나와 있어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봐줘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끔가다 기니디로 내더라고요. 거기 봐보실래요?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니은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체킹해볼래? L'은 표현할 수 없다. 무슨 얘기야? 여기는 표현할 수 없대요. 이게 는 0이 되는 것 자체만은 표현할 수 없대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까 뭐라고 적었지? M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봐볼래요? 얘가 0이 아니죠? 어? 얘가 0이 아니잖아. 아까 보면 M이 0이 아닌 조건들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인데 이 상태에 보면 이것만 0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애초에. M이 0이 아니면 이것만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0이 된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M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면 어떤 수식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해당되는 것에서 n이 0이 돼버리면 얘는 0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여기 문자가 붙어있는 이 수식에 있는 이 조건의 0을 단독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만요. 여기 두 개의 문자 중에 한 문자가 붙어있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형태의 새로운 직선을 나타낼 때 이 직선만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하게 많은데 뭐 L'이라고 하는 요것만 단독으로 이걸 갖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 케이스는 꼭 여러분이 거기서 다시 보실 거 위에 다시 박스로 올라가거든. 박스 봐볼래?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이라는 단어 체킹해줘봐. 이거 만나는 것만 표시가 가능해. 평행한 건 표시가 안 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이런 내용 있지 않아? A'x, B'y 더하기 C'영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 밑줄 쳐줘봐. 그걸 제외했대. 문자가 붙어있는 그거를 하나를 제외했대. 무슨 얘기야? 두 직선 모두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직선 하나씩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직선을 표시하든 이 직선을 표시하든 이 직선을 표시하든 이 직선을 표시하든 하나만 표시할 수 있는데 두 개 모두 다 표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두 개 모두를 표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두 직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지 않겠냐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358쪽 포커스 한 번만 더 봐볼래? 아래 포커스 한 번만 더 봐줘볼래? 방정식 이것의 두 가지 의미 1번 뭐라고 돼 있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두 번째, 두 직선의 뭐다?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닫아놓고요. 우리는 다시 289쪽으로 한번 잠깐만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잠깐 풀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갑시다. 은광요고. 여기 은광요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은광요고 1019번 봅시다. 자,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라고 했고 기울기가 3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과 뭐라고 했죠? X과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등식 표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1019번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K-1x K 플러스 1y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 제로죠. 자, 그럼 여기를 K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여기 X 남죠? 여기 뭐 남죠? 플러스 Y 남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남죠? 자, 덧셈. 이제 뭐죠? 남는 문자가 요렇게 진행이 되네요. 뭐죠? K가 붙어있고 요거네. 뭐야?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항등식이라는 표현이니까 앞에가 먼저 0이 되면 뭐야? 얘도 자동으로 0이 된다. 따라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과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4는 0을 뭐해라? 연립해라. 자, 2y 더하기 2는 제로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는 얼마더라? 3이더라. 이렇게 확인된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점을 지난대요. 이 점을 지난대요.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래요? 3이래요. 문제에서 나와있어. 기울기가 3이다라고 요청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y는 3x, 마이너스가 10인 거죠. 자, 그럼 x절편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x절편은 3분의 10이야.
y절편이 얼마나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가 10이야.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가네. 그러면 갇힌 공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면적을 찾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3분의 50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정답은 5번의 답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구나. 자, 이제 이건 뭐 그냥 심플하게 본 거고 오른쪽에 1020번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 자, 이제 뭐가 등장하니? 문자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문자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1020번 잠깐 봐줘봐. L 보이고 M 보이고 N이 아마 보이실 거야. 근데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A라는 문자가 있어. 실수 A라는 문자가 발생이 돼 있어. 선생님, 실수란 말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정확하게 실수 A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기억번 L과 M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게 한 실수 A 값은 존재한다. A가 0보다 크다는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M은 두 직선 L과 N Y축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3대 7로 나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치? 안 당황스럽니? 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얘네들을 직선 구조로 바꿔보는 거지. 자, 설명할게요. 1020번입니다. 자, 일단 L을 봤더니 이렇게 잡아주네. 봐봐. 이게 실수잖아. 이게 뭐니? 이게 빵. 이게 빵. 니네가 이걸 점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x는 1이다라고 하는 형태하고 y는 2가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해되죠?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직선 하나하고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뭔가인데 지금 여기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이지. 아, 얘는 뭐야? A 값에 관계없이 얼마를 지나니? 1,1을 지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각각을 하나씩 분리해보면 M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2A 가로에 X-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는 항상 얼마를 지나니? 얘도 1,1을 지나 얘들아. 아, 물론 여기가 모양이 다르지만 그죠? 얘에 상관없이 항상 0, 0니까 얘가 항상 얘가 1,1을 지나. 그러면 N은 어떠하나 봐볼까? 이것도 얘가 1,1을 지나. 아하. 세 개 모두가 A의 값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뭐야? 어떤 한 점 1,2를 지나는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거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눈치챈 다음에 그 다음은 쉬울 것 같아. 자, 기억번부터 차근차근 가면 되니까. 자, 기억번 뭐라고 했죠? L과 M이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L과 M이 뭐하나? 수직이다. 어떻게 풀지 수직이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기울기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N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정리하자면 AX 플러스 얘가 Y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2AX 더하기 얘가 3Y 그 다음에 얘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으로도 정리할 수 있잖아. 세 번째, 마이너스 AX 더하기 얘가 2Y 그 다음에 얘가 A 마이너스 4는 0으로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직선인 거니까. 자, 그럼 봐봐. 기억번 L과 M이 수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각각의 기울기에 관여했던 XY의 개수들을 봐주면 되겠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겠지? A'I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얘가 3이겠지?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과 A'X, B'Y 더하기 C' 0이라는 이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얘들아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내가 잘못 쳤구나.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X의 개수끼리 곱셈 그 다음에 Y의 개수끼리 곱셈이 얘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봤더니 2A의 제곱 더하기 3이 0이라고? 실수 A에 대해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뭐야? 수직인 형태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어때요? 맞다라는 거죠.
L과 M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런 A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실수 범위에서는. 그래서 기억은 OK가 되고요. 자, 니은번 봐볼까? 자, 니은번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직선 LMN이 삼각형을 이루기 위한 실수 A 값 존재한다? 안 되죠.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거잖아. 6개 만들어진 대표적인 형태의 영역은 이건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린 거죠.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지. 어떻게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어? 그죠? 자,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뭐라고 요청했죠? A가 0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M은요, 두 직선 LN과 Y축으로 둘러싼 삼각형 넓이를 3대7로 나눕니다. 라고 요청했거든요. 자, 그럼 봐보자. 자, 한번 봐보자. 자, 한번 설명해보자. 자, 디귿번 봅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L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M이라고 하는 것은, M은 직선 L과 N과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가 지금 현재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자, 그럼 그려볼까? 그러면 N이 어딨냐면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어딨냐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 두 개를 한번 그려볼까? 임의적으로 어떻게? 1,2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그릴 건데 잠깐만 봐줘볼래? 얘들아,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니?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A고 맨 아래쪽에 있었던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2분의 A고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지? 3분의 마이너스 2A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디귿번에 따르면 A가 분명히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요거의 기울기는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L을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나 잡아놓죠. 참고로 얘는 1,2가 여기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 잡아볼까? N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양수네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가 N을 갖다 딱 걸어놓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Y축이라는 놈은요, Y축이라는 놈은 어떻게 그려질까 봤더니 이게 Y축일 것 같은데, 그죠? 이게 Y, 왜냐면 1이니까 이것보다 왼쪽에 이게 Y축일 것 같아. 그럼 만들어지는 게 뭐야? 이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네. 그러니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각각 계산해 줄 텐데 L의 경우에 Y절표는 X값이 제로가 됐을 때잖아. X에다가 제로를 딱 집어넣었더니 얘는 뭐가 생기냐면 A 플러스 2가 생기는 게 확인이 되네요. 두 번째 N이라고 하는 것의 Y절표는 X의 값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여기를 0을 딱 대입했더니 넘겨주면 2-2분의 A가 생기네. 네, 이렇게 생깁니다. 확인됐습니까?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요건데요. X절표니까 이게 빵이면 요 해당되는 넘겨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3분의 2a 더하기가 2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쯤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얘가 0,3분의 2a 더하기가 2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한 얘가 뭐냐면 이게 m인 거죠. 그렇잖아요. 쌤, 그러면 이 넓이가 나눠진 건데 이 곱셈을 나눠진 건데 이거랑 이거의 비율은 그럼 결국에 뭐하고 똑같죠? 밑변의 길이 비율로 똑같지 않나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다.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너네가 직접 계산 좀 해볼까? 자, 얘에서 얘를 갖다 뺐어. 이게 얼마니? 요 길이가? 그러면 3분의 1a 되지 않니? 얘에서 얘를 갖다 빼면. 얘들아, 이거에서 이걸 갖다 빼면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생기니라고 봤더니 얘에서 얘를 갖다 뺐더니 얼마가 생겨? 3분의 2a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가 뺐단 말이지? 그럼 이가 얼마? 6분의 7a가 된 거지. 그럼 얘를 굳이 고치면 6분의 2a가 된 거고. 그러면 6분의 2a 대 6분의 7은 몇 대 몇인 거야? 2대 7인 거지, 2대 7.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 3대 7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답이 아웃되는 거겠죠. 아주 사소하게 그냥 숫자를 바꿔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소개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미지수가 많은 거일수록 우리가 문제 출제를 굉장히 이게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 뭔가 힌트를 주려고 일부러 몇 가지 장치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저는 1,2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똑같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직 조건 확인하려고 그랬고, 니은번 같은 경우 그려보면 아는 거, 그죠? 니은번은 그려보면 아는 거고. 뒷번 같은 경우 여기 조금 어렵긴 했지만 좌표 잡아보면 문제가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막 문자에 따라서 그렇게 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씩 던져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제발 부탁인 건 이것도 직선이란 말이야.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두 문제를 좀 부탁을 할게요. 1022번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1022번 문제가 하나가 있고 밑에 1023번 제가 빼놨는데 그냥 같이 풉시다. 1022, 1023 양정고하고 영동고 문제거든요. 한번 제가 풀이법을 한번 제가 볼 테니까 진행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두 문제를 좀 전에 했던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1022번, 1023. 얼른 갔다 오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